안녕하세요. 미국 간호사 영욱입니다. 여러분 다 잘 지내시죠? 지난번에 이어서 그 미국 임상 에피소드 3탄을 준비했는데요. 짜잔! 여러분의 반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3탄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얘기할 토픽은요. 저희 한국 간호사들이 미국에서 일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언어잖아요. 그 language barrier. 저도 아직까지 그 언어에 대한 barrier가 좀 있고요. 조킹할 때나 이렇게 할 때는 잘 understand 못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제가 영어 때문에 미국의 병원에 와서 고생했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 비디오를 만든 이유는, 저 같은 사람도 미국 와서 살아남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고요. 왜냐면은 여러분들도 미국에 와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간호사분들이 많을 텐데, 언어 때문에 굉장히 망설이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걸 보고, 이 비디오를 보고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용기를 내는 자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에피소드는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가 2006년이었는데 그때 그 아는 간호사 언니 덕분에 그 매니저랑 같이 인터뷰를 보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유튜브에서 멘션을 했었던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2002년에 학교를 졸업하고 2년 동안 세브란스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처음 1년을 이제 앵클렉스를 공부를 하고 이제 시험을 패스한 다음에 다른 1년은 필리핀에 가서 공부를 했었어요. 필리핀에 가서 공부를 한 이유는 저희 아버지가 아시는 분이 거기서 인터내셔널 하이스쿨을 오픈을 하셨는데 퀄리티가 굉장히 하이한 선생님들은 많았는데 학생이 없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제가 학생 신분으로 갔죠. 하이스쿨 스튜던트는 아니지만 그냥 원투원으로 이렇게 컨버세이션 하는 걸 배우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학교를 너싱스쿨을 다니면서도 방학 때에는 영어 학원에도 좀 다니고 해서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필리핀 가서 보니까 또 아니더라고요. 이제 선생님하고 앉아서 컨버세이션을 시작할 때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을 뿐더러 그 과거형이나 아니면 s 붙이는 거 이런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센턴스 자체를 이렇게 make sense하게 이렇게 갖다 붙이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로 이제 선생님들이니까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서로 언더스탠드 하고 그래서 나는 영어를 잘하나 보다. 이런 착각을 굉장히 큰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하고 이제 미국에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보게 됐는데 그 인터뷰를 했던 그 매니저가 제 저를 소개시켜준 그 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나는 네 친구가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저는 굉장히 충격을 먹었고 그다음에 자존심의 상처를 굉장히 받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잘하는 거를 못하는 거를 너 할 수 있어 잘해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심적으로. 근데 내가 못하는 거 알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얘 진짜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게 굉장히 자존심의 상처가 되더라고. 영어 못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 영어 못해 이러면 그 사람은 상대방은 그거를 조구로 생각할지 몰라도 진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마음에 굉장한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상처를 받았는데요. 어쨌든 너무 감사하게도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하여해준 매니저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심장병동에서 처음에 일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간호사 일을 시작할 때 한국은 닥터들이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병원마다 이제 라운딩을 돌잖아요. 근데 미국은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닥터들이 병원하고의 계약 관계가 있어요. 병원 입장에서는 닥터들이 그러니까 커스터머인 거죠. 그래서 닥터들이 자기가 계약된 병원에 환자를 데리고 가서 시술을 하고 필요한 검사를 오더를 내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닥터가 병원에 빌롱되어 있지는 않아요. 많이. 물론 병원에 빌롱되어 있는 닥터들도 있어요. 뭐 유니버시티 하스피럴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병원에서도 하스피럴 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이머전시에서 오는 환자들이 일단 무조건 다 받아서 환자를 필터링하는 어세스를 하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정해진 스페셜티한테 이렇게 환자를 넘겨주는 그런 일을 하는 닥터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미국
종합병원의 시스템은 간호사들이 환자를 24hours 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닥터들은 자기 오피스가 병원 밖에 있으면서 자기랑 컨트랙된 병원에 환자를 데리고 와서 시술을 하거나 검사를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간호사가 닥터한테 전화를 해서 환자가 이게 블러 테스트가 이게 업노멀 리저트가 나왔다 이렇게 노리파이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전화를 했을 때 제일 무서웠던 게 전화 영어였어요. 처음에 일을 시작했을 때. 왜냐면 처음에 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 대면이라 그러죠. 사람하고 직접 얼굴을 보면서 영어를 할 때도 그래도 그때는 잘 못 알아듣지만 손발이 있잖아요. 이렇게 인터내셔널 랭귀지라 그러죠. 이게 손발, 얼굴, 몸짓 이런 게 다 인클루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언더스탠드 하기가 조금 쉬워져요. 근데 전화로 하면 그 사람이 어떤 표정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인텐션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전화 영어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이제 닥터한테 이제 노티피케이션 주면 닥터가 전화로 오잖아요. 그러면은, 리가딩 이런 환자가 있는데, 이 환자가 뭐, 이렇게 블러 테스트가 이렇게 나와서 전화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닥터가 이제 전화로 오더를 줘요. 병원에서. 약을 오더 주는데, 약도 잘 포밀리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로 오더를 받으려 그러니까 그 닥터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 이렇게 받으려고 굉장히 패닉이 오더라고요. 닥터가 전화 와서 나를 찾는다 그러면 그때부터 심장이 어떻게? 쿵쾅쿵쾅 튀어나올 정도로 막 너무 심하게 막 손발이 차가워지고 갑자기 막 그런 증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어떻게 오버컴 했냐면, 제가 자신이 없으니까 닥터가 일단 전화 오면은 다른 그 간호사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거 같이 좀 들어줄래?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딱 들면은 이쪽에서 그 간호사가 같이 이렇게 다른 간호사들이 같이 이렇게 전화를 들어주고, 내가 정확하게 이 약을 받아 적었는지 이거 봐주고 이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처음 일 시작하고 한 6개월 정도, 6개월 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일 처음에 병원에서 일할 때 랭귀지 때문에 그게 좀 힘들었고, 물론 다른 것도 힘든 점이 많았지만 그게 굉장히 외국인 간호사로서 일을 시작할 때 쉽지 않았던 일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로 좀 이렇게 좀 편안해질만 할 때 이제 또 어떤 에피소드가 생겼냐면, 이제 그 병원에서는 케이스 매니저가 있어요. 그래서 케이스 매니저는 어떤 일을 하냐면, 모든 병동이나 아니면 이렇게 유닛마다 다 케이스 매니저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의료 수가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환자가 일단 종합병원에 들어와서 케어를 받고 이렇게 이제 다른 입원하고 퇴원하는 과정까지 그거를 모든 과정을 다 이렇게 모니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케이스 매니저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거를 다 모니터 해가지고 이 환자가 이날 뭐 3일 전에 입원을 했는데 왜 아직까지 병원에 있지? 왜냐면 병원에서 그 인슈런스에서 뭐 메디칼이나 메디케어 이런 쪽에서 저도 그쪽은 잘 몰라요. 제가 그걸 케이스 매니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있대요. 그게 며칠 정도 지나면 5일인가 이렇게 입원하고 5일 정도 지나면은 의료 수가를 이렇게 다시 리펀드 받는 게, 돈을 받는 게 좀 적어진다고 그러더라고. 아니면 아예 못 받거나.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케이스 매니저들은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이 환자들이 아직까지 왜 병원에 있는지 그거를 닥터나 간호사들한테, 특히 닥터한테, 주치의한테 이제 꼬치꼬치 캐묻는 거죠. 이제 미팅을 딱 하면 이 환자가 왜 아직까지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닥터가 이제 막 이렇게 이 환자 이것 때문에 더 있어야 되고, 이렇게 리즈너블한 그런 이유를 대가지고 환자가 더 있을 수 있게 이렇게 한다든지. 하여튼 케이스 매니저들의 그 역할은 환자를 빨리 병원에서 킥아웃 하고 병원에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드릴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무자비한 건 아닌데 약간 그런 역할이 메인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제 환자가 있었는데 이제 너싱홈으로 이제 보내지는 환자였는데, 이제 환자가 굉장히 일도 많고 이제 워크도 많아가지고 저도 이제 초짜고, 그러니까 너싱홈으로 보는데 너싱홈 전화하고 리포트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일이 많아요. 중간에 간호사가 그거 하면서 또 다른 환자들도 봐야 되니까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게 하는 과정에서 하루 종일 그게 걸려가지고 이렇게 다 해놨는데 마지막 근데 그 케이스 매니저 저를 완전 막 쪼았죠. 이제 환자 언제 트랜스퍼 아웃 보낼 거냐, 막 아침부터 계속 와가지고 계속 푸시하고 저한테 막 스트레스 이빨 받은 상태에서 마지막에 무슨 이유가 생겨가지고 그게 캔슬이 돼버렸어요. 아침 7시부터 시작한 일이 저녁 9시, 저녁 5시에 이제 그게 다 물거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 되는 영어로 막 이걸 전화하고 리포트하고 막 환자 보호자한테 전화하고 막 다 한 상태에서
케이스 매니저한테도 그렇게 쪼임을 당하고 막 그런 상태에서 그게 딱 캔슬이 돼버리니까 갑자기 멘탈 브레이크다운이 생기면서 막 갑자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싱 스테이션에서 막 울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고 막 우라통이 터졌던 것 같아요. 억울한 그런 감정이 있어가지고 막 우라통이 터지는데 그거를 또 케이스 매니저한테 얘기하려니까 영어가 부족하니까는 말도 못하겠고 제대로 내 감정에 대해서 내가 왜 지금 이렇게 화가 나고 우는지 막 이거에 대해서 막 그거를 얘기를 못하니까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그 속상한 마음에 정말 저만 속상하지 뭐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는 게 없잖아요. 간호사들도 다 바쁘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조리 있게 나의 감정을 조리 있게 얘기 못하는 게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에피소드는 어디 보세요. 제가 프리셉터 얘기인데요. 제가 프리셉터를 처음에 미국에서 간호사 시작할 때 프리셉터가 히스패닉 여자인데 저랑 굉장히 나이가 비슷한 또래였어요. 근데 걔가 굉장히 미인하다고 소문이 나 있던 여자였어. 그래가지고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 데다가 또 이제 한국 컬처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뉴페이스는 좀 고분고분해야 되고 톡백 하면 안 되고 막 이런 그런 컬처인 줄 알았어요. 미국 자체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저를 굉장히 좀 우습게 봤겠죠. 처음에 그래서 바이코딘이라는 그 페인 메디케이션이 있는데 바이코딘은 환자를 바이코딘 ES 그 익스텐디드 된 도즈를 줘야 되는데 잘못 줘서 바이코딘 레귤러 도즈를 줘버렸어요. 그래서 그 프리셉터가 저한테 막 난리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너싱 스테이션에서 모든 간호사들이 다 듣게 막 줄리는 바이코딘하고 바이코딘 ES도 제대로 구분도 못한다고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막 하는데 제가 왜 그때 영어를 좀 더 잘하고 막 그랬으면 저를 프로텍트 할 수 있었는데 왜냐면 걔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런 위즈에서 잘 몰라서 줬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으면 되는데 또 그거를 말을 제 조리 있게 못하다 보니까는 너무 억울하다 보니까 막 구석에서 그냥 울고만 있고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프리셉터를 나중에 너무 저한테 민해가지고 제가 그 슈퍼바이저한테 가가지고 도저히 프리셉터 얘랑 못하겠다고 다른 애들 바꿔달라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꾸기는 했는데요. 제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잘 모르니까 미국 컬처에 대해서 저는 프리셉트 한번 이게 배정 받으면 저 그 사람이랑 끝까지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한국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 또래 간호사 언니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프리셉트가 너가 하고 잘 안 맞으면 그냥 그 슈퍼바이저한테 가가지고 바꿔달라 그러라고. 그래서 바꿔서 잘 하긴 했는데 영어가 이 모든 상황들이 제가 영어가 좀 더 플루언트하게 됐다면 오해 없이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는 이게 조리 있게 얘기를 못 하거나 감정 표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상황들을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넘어가기가.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병원 영어는 뭐라 그러지? 병원 영어도 무조건 중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인터퍼스널 그 컨버세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원 영어도 영어도 많이 연습을 하시고 그다음에 인퍼슨 이렇게 하는 대화도 많이 연습을 하시면 미국 병원 간호사 생활에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지금 적어놨어요. 너무 에피소드가 많아가지고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그때 환자가 이제 디스차지가 있었는데요. 환자 패밀리가 이제 하루 종일 닥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닥터만 한번 보고 나면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이 닥터가 제가 페이지를 해도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저는 페이지를 한 10번 했나? 그랬는데 막 전화가 안 오니까 막 닥터 환자 저도 막 프러스트레이트 되고 환자 패밀리도 막 프러스트레이트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환자의 그 손주가 그 흑인이었거든요. 아프리칸 아메리칸인데 손주가 저한테 와가지고 너네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해도 너네는 그래도 뭐라 그랬지 잘 생각 안 나는데 너는 이렇게 일을 해도 시간당으로 하이페이 받잖아. 딱 그렇게 제 얼굴에다가 딱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지금 같았으면 내가 excuse me 하고 환자한테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제가 적당하게 정말 그 상황을 정말 꼬치꼬치 캐물어 가면서 딱 차갑게 이렇게 잘 대응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만 해도 그런 영어가 안 되니까 you're not supposed to say that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참 말도 안 되는 영어를 너무 열받으니까 제가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영어를 해가지고 뭐 어떻게 끝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안 당하시려면은 병원에서 컨버세이셔널 영어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병원 영어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연습을, 내 감정을 잘 조리 있게 얘기하는 그런 영어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별로 그렇게 에피소드를 많이 넣지는 않았지만 이런 에피소드라도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영어를 못하던 저도 미국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미국 오셔서 잘 간호사 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연습 많이 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바이.